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빅테크 기업 말고요. 아마 대부분은 이름도 처음 들어보셨을 법한 아주 작은 회사를 하나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티커 심볼 AWX, 아발론홀딩스인데요. 이런 회사는 뭐랄까,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거의 없고 뉴스에도 잘 안 나와요. 근데 바로 그래서 더 흥미롭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오해해서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정말 위험한 함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회사에 대해 스스로 명확한 판단에 내리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정보를 탈탈 털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정체를 알려주는 가장 첫 번째 숫자입니다. 시가총액이 약 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20억 원 정도 될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 있는 웬만한 작은 빌딩 하나 값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이건 그냥 소형주가 아니구나. 그보다 훨씬 작은 초소형주, 그러니까 나노캡이구나 하고 딱 인지해야 합니다. 나노캡은요, 기관 투자자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정보도 없고 거래량도 적어서 주가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시장의 비효율성이 생기기엔 아주 최적의 놀이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국 답해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아발론홀딩스라는 회사, 과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마지막 한 모금의 달콤함을 주는 그런 숨겨진 보석 같은 주식일까요? 아니면 그냥 싸 보이기만 할 뿐 온갖 문제가 숨어 있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가치 함정일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이 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체계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먼저 아발론홀딩스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확실하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엔 이 주식을 좋게 보는 쪽, 즉 강세론의 논리와 위험하다고 보는 쪽, 약세론의 논리를 양쪽에서 아주 팽팽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뭘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지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죠. 아발론홀딩스는 대체 뭘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이 작은 기업의 사업 모델을 꿰뚫어 보는 게 모든 분석의 시작입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아발론홀딩스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독특한 조합 아닌가요? 한쪽에서는 쓰레기 처리하고 매립하는 폐기물 관리 사업을 해요. 이건 경기를 거의 안 타는 아주 안정적인 캐시카우 사업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뭘 하냐면 골프클럽이랑 리조트를 운영합니다. 이쪽은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막 돈 쓰러 오지만 불황이 오면 지갑부터 닫게 되는 변동성이 아주 큰 사업이에요. 이 안정적인 사업과 변덕스러운 사업의 이 기묘한 동거, 이게 바로 아발론홀딩스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또 강세론과 약세론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자의 시선으로 이 회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강세론, 즉 이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대체 왜 이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숨겨진 가치주라고 하는 걸까요?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강세론자들이 내세우는 핵심 근거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예요. 첫째, 숫자로만 보면 이건 그냥 싸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죠. 둘째, 좀 변덕스러운 레저 사업이 있긴 해도 회사의 중심엔 폐기물 관리라는 아주 튼튼한 뿌리가 있다는 점. 셋째,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데요. 회사가 가진 땅이나 건물 같은 실물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터무니없이 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회사가 재무적으로 위험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 지표인 주가 수익 비율 PE가 10배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회사가 1년 버는 돈을 10년만 모으면 지금 회사 전체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S&P 500 평균 PE가 20배를 훌쩍 넘어가는데 그거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이라면 이거 일단 싸네?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근데 사실 회계 장부에 찍히는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회사 금고에 실제로 들어오는 현금, 캐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주가 현금 흐름 비율 PFCF를 보는데 아발론홀딩스는 이게 5배밖에 안 돼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을 5년만 모으면 이 회사를 통째로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시가총액에 비해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엄청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강세론의 결정타,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 주가가요,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장배 같은 유형 자산의 장부상 가치의 4분의 1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걸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아발론 홀딩스가 오늘 당장 사업 다 접고 가진 땅이랑 건물이랑 트럭 같은 자산을 전부 장부 가격대로만 팔아친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주주들은 현재 주가보다 4배나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시장이 이 회사의 자산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그 자산 가치마저 깎아 먹을 거라고 엄청나게 비관하고 있다는 뜻이죠. 강세론자들은 시장이 틀렸다에 베팅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주가가 이렇게까지 싸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서 이 주식 절대 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약세론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경고하는 이 회사의 치명적인 함정은 과연 뭘까요? 약세론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이상한 사업 구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왼쪽의 폐기물 관리는 듬직한 가장처럼 꾸준히 돈을 벌어와요. 근데 오른쪽의 골프랑 리조트 사업은 잘 벌 땐 잘 벌지만 경기가 꺾이면 바로 적자 내면서 돈을 까먹는 약간 예측 불가명한 사고뭉치 같은 존재죠. 약세론자들은 뭘 걱정하냐면요. 이 안정적인 사업에서 번 돈을 저 변덕스러운 레저 사업에 손실 메꾸는데 계속 쏟아붓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가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차가운 현실의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2025년 2분기에 아발론 홀딩스 매출이 작년 같은 분기보다 무려 12%나 줄었어요. 이건 회사의 펀더멘탈이 어딘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주가가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라고 말하는 데이터인 거죠. 약세론의 근거들을 쫙 모아놓고 보면 이건 위험 요소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첫째, 나노캡 주식 그 자체 위험성.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내가 팔고 싶을 때 제값 받고 못 팔 수도 있고요. 작은 뉴스 하나에 주가가 막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금 봤듯이 매출이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하다는 점. 셋째, 폐기물 사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환경 규제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고요. 넷째,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레저 사업은 그냥 직격탄을 맞겠죠. 이 모든 위험을 생각하면 지금 이 싼 주가는 절대 싼 게 아니라는 게 약세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세론과 약세론 두 가지 이론적인 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투자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현실이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최근 이 회사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025년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쭉 따라가 보면서 이 현실의 데이터들이 과연 강세론과 약세론 중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에 있었던 주요 이벤트 타임라인입니다. 3월에 작년 실적 발표했고 5월에 주주총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사건은 8월과 9월에 연달아 터집니다. 8월 8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12%나 줄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당연히 주가에는 악재였겠죠. 그런데 한 달 반 정도 뒤인 9월 24일에 회사가 은행과의 신용계약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완전히 다른 신호를 주는데 각각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8월에 있었던 매출 12% 감소. 이건 약세론자들의 주장에 아주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출 감소가 회사의 두 사업 모두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안정적일 거라고 믿었던 폐기물 처리 서비스 수요가 줄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골프 리조트에 안 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 사업 환경 자체가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달 분위기를 확 바꾸는 뉴스가 나옵니다. 은행과의 신용 한도 계약을 2027년까지 성공적으로 연장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강세론자들한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에요. 신용 한도 연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회사의 마이너스 통장 기간을 늘려줬다는 뜻이에요. 즉, 은행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기관이 이 회사를 심사해보고 이 회사는 적어도 2027년까지는 돈 빌려줘도 갚을 능력이 되겠네 하고 인정해준 셈입니다. 당장 현금이 없어서 회사가 망할 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 위험은 크게 줄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아발론 홀딩스라는 이 작은 회사를 둘러싼 거의 모든 걸 살펴봤습니다. 독특한 사업 구조부터 숫자 뒤에 숨은 강세론의 논리, 또 그에 맞서는 약세론의 경고, 그리고 최근의 실제 사건들까지요. 이제 이 모든 복잡한 정보들을 딱 모아서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그래서 뭘 기억해야 하는지 최종 핵심만 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주식에 대한 투자는 두 가지 믿음 사이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세론자가 되려면 지금 매출이 줄어드는 건 잠깐이고 회사가 가진 이 압도적인 자산 가치가 결국엔 주가에 반영될 거야. 이걸 믿어야 합니다. 시장이 너무 비관적이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약세론자의 입장에 서려면 이미 시작된 매출 감소는 구조적인 문제고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회사의 자산 가치를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어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주가의 방향은 꺾인 매출을 다시 성장세로 돌릴 수 있느냐, 그리고 폐기물 사업에 갑자기 큰 규제가 터지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오늘 이 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발론 홀딩스의 이 터무니없이 낮은 주가, 과연 똑똑해야 할 시장이 놓치고 있는 명백한 실수, 그래서 용감한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들을 시장이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매겨놓은 정당한 가격표일까요? 오늘 영상의 목적은 이 종목 사세요 또는 파세요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기업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고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스스로의 투자 논리를 세워 나가야 하는지 그 생각의 틀을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깊이 있는 관점을 더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